1,000원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런 문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적은 돈으로도 서울의 유명 빌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광고는 많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던 시기였던 만큼 큰돈 없이도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조각 투자는 새로운 투자 문화로 주목받았고 미래 금융을 대표하는 혁신 서비스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하나둘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1,000원으로 건물주라는 꿈이 현실보다 훨씬 어려운 이야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화제가 된 곳은 국내 최초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 알려진 카사코리아입니다. 카사는 상암 235빌딩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사실상 마지막 보유 자산까지 처분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다른 투자 자산들도 순차적으로 매각했고 이번 상암 235빌딩이 마지막 자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혁신금융 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불리던 기업이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카사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대형 금융회사인 대신증권이 인수한 이후에도 적자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추가 자금 지원과 운영자금 연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사업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카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펌블 역시 영업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투자 자산은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재무 상황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클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국내를 대표했던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대부분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이유는 제도와 지연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특례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됐습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새로운 인가 절차 역시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과 각종 심사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혁신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정식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높은 장벽을 만난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업 모델 자체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건물 한 채를 잘게 나눠 투자한다는 점에서 리츠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하면 리츠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 리츠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토큰 증권은 일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자산에서 같은 수익을 얻더라도 실제 투자자가 손에 쥐는 돈은 리츠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이 굳이 새로운 상품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약해진 것입니다. 시장 규모 차이도 큽니다. 국내 상장 리츠 시장은 이미 수조원 규모까지 성장한 반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들의 누적 공모 규모는 그에 크게 못 미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매매하기 어렵고 가격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최근 투자 시장에 관심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초기에는 건물을 잘게 나누는 것 자체가 혁신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토큰 증권 시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조각내는 것이 아니라 특허와 지식재산권, 콘텐츠 같은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증권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와 지식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로열티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묶어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드는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점차 부동산 밖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조각 투자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소액으로 우량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합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세제 문제, 투자자 보호장치, 거래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잘게 나누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익 구조와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제도와 수익성, 투자자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은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형태로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토큰 증권 시장에 자리를 내주게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변화와 시장 선택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소액 투자라는 문구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실제 수익 구조와 위험 요소, 세금, 유동성, 운영 기업의 재무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토큰 증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경제와 투자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